수고들 하셨고, 오늘 내신전 마지막 수업이네요. 그죠? 내신 문자는 선생님이 다 보냈고, 이따 인더 공고는 쌤이 잠깐 할 얘기 있으니까 쌤 혹시 까먹으면 얘기해달라고 해. 알겠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내신 대비 스케줄로 다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알고, 배경고는 없죠, 여기. 배경고는 저기도 그렇지만 엊그저께 인더건도 그렇지만 엊그저께 시험이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내신 시작하는 게 조금 빨리 하는 건데 또 다른 학원 보니까 또 빠른 것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적절하게 시작하는 것 같아서 일단은 준비는 쌤이 지금 세팅은 다 해놓고 있고 다음 주부터 또 잘 해봅시다. 자, 오늘 문제 1번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쌤이 사주차 주말 오답률과 함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쌤이랑 같이. 함축적 의미 추론이 이제 오늘 또 첫 문제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함축적 의미 추론은 이제 잊을만 하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출제하는 문제 유형 중 하나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 대입학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문제고요. 더불어서 이제 빈칸처럼 풀기에도 너무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그쪽 사고력이 좀 뛰어나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좀 이제 한번 함축적 의미 추론은 지속적으로 한번 쌤이 같이 볼 생각입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ignorance라는 것은 이제 무지함을 얘기하는 거고 refining은 뭔가를 정제한다, 걸러낸다 뭐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게 되죠. 그래서 정제하는 어떤 무지함 이게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제 얼도절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무슨 연습하셔야 돼? 이런 것들의 정보는 2차적 정보입니다. 중요한 정보가 아니야. 결국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뭐야? 이 주절을 강조하겠다는 거야. 결국 얼도절을 썼다라는 거. 어떤 명시적인 목적은 없을지라도 최고의 과학이라는 게 이제 소재가 되겠네요. Can really be seen. 이제 보여질 수 있어. 뭐로? 이거로써 보여질 수 있대. 그러니까 우리가 포인트로 삼고 싶은 거는 보여질 수 있다란 말 자체는 뭘 의미하는 거겠어? 그 소재 자체가 뒤에 있는 refining ignorance와 동격이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건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정의 내린 겁니다. 즉 과학자들은 하고 나서 이제 주저리 얘기를 합니다. 뭐 젊은 과학자들은 집착해 결과에 집착하고요. 사회도 도와요. 그 젊은 과학자들이 이런 미친 쫓음에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요. 또 커다란 발견은 be covered the press 하게 되면 프레스가 얘들아 언론을 얘기해. 들어본 적 있지? 기억나시죠? 그렇죠? 언론 안에서 커버드 된다는 건 보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큰 발견을 하면 언론에서 보도도 하고요. 쇼업 홈페이지에 등장해서 뽐내기도 하고요. 위임을 받기도 하며 뭐 홍보의 경우도 쓰이게 됩니다. 뭐 다양한 표현입니다. 근데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그치?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게 결과에 집착을 하다 보니 그 결과에 집착한 건 뭐하다? 틀리다라고 반박을 하는 거야. 우리가 흔히 주제 찾기의 가장 기본 페이스 중에 기본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앞에서 어떤 주저리 일어난 설명 뒤에 반박을 하게 되면 그 설명의 반박, 통념 반박이라고 하죠. 일반적인 생각에 반박을 하는 게 필자의 주장이죠, 주장. 오케이? 그럼 틀렸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신 거 첫 번째 네모 하나 한번 쳐볼까? Great Scientist에 대한 얘기가 처음 시작됩니다. 틀렸다고 얘기한 뒤에. 그 다음 두 번째 The Highly Respected Physicist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또 세 번째 누구에 관련된 얘기를 하냐면 누구가 아니라 노벨 프라이즈, 노벨상에 관련된 얘기를 그 다음 이어서 진행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가 어디에 여러분들이 수렴할 줄 알아야 되냐면 전적으로 전부 다 뭐에 수렴을 해야 돼? 베스트 사이언스에 수렴을 할 줄 아셔야 돼. 오케이? 요게 이제 포인트였어. 그래서 great scientist는 선구자 말이야. 우리가 인정하는. 이 사람들은 not concerned with the result. 결과에 우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 안 된다고 했잖아. 틀리다고 했잖아. 그럼 요거 강조죠. 나레이 법비에. next question에 좀 더 우려를 많이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best science의 refining ignorance는 뭐다? next question이다.
이렇게 보이셔야 돼요. 두 번째, 반복입니다. 예시의 반복이야. 쌤, 얘 예시인지 어떻게 알아요? 특정 인물 나왔으니까 구체화 아니겠어, 얘가? 그지? 그걸 예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존경받는 물리학자 이 사람이 자기네 학생들한테 말해요. 레디아라고 말해. 실험인데 성공적으로 뭔가 하나의 가설을 입증한 그 실험은 우리가 척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건 척도야.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지. 다시 말해, 여기서 원이 가리키는 건 구문의 반복을 통해서 뭐라는 거 알 수 있어? 실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오케이? You one that doesn't prove a hypothesis. 가설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실험은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해? 발견이라고 하는 거야. 자, 과학이라는 건 유명한 물리학자가 얘기한 게 이거야. 뭐라고? 얘들아, 뭔가 가설을 성공적으로 입증한 건 그걸 우리가 척도라고 해. 그치? 기준이 되고 척도, 발견한 거지,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거지. 근데 성공적으로 가설을 입증하지 못한 그 실험은 결국 뭐가 된다? 발견이 되는 거야. 여기에서 과학에서의 발견은 뭐야? 드디어 우리가 모르는 게 생겼다. 우린 이걸 파헤쳐야 되는 게 과학자들의 저거 아니야? 그치? 임무 아니야? 즉, discovery, 발견 말이야. 뭐? uncovering new ignorance. 이 new ignorance에서 여러분들이 딱 이걸로 이제 연계가 되셨어야죠. 그렇죠? 즉, 그 발견은 뭐야?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무지한 말이야. 그치? 이게 과학자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다. 라고 유명 과학자가 말을 했다네요. 노벨 프라이즈도 말이야. 자, 요거 잘 읽어야 돼. 여기에서 흔들리시면 안 돼. 봐봐. 노벨 프라이즈는 뭐야? 정점이야. 뭐의 정점? 과학적 성취물의 정점을 노벨 프라이즈라고 하잖아. 근데 얘는 수상이 된다? 뭐가 아니라 lifetime of scientific achievement. 그러니까 과학적 성취에 있어서의 평생 동안의 그 일대기를 위해 수상하는 것이 아니라 but 뭐를 위해 수상한다? single discovery. 즉 결과에 집중해서 수상을 한다. 어떤 특정 과학자가 대단한 이론을 발견해냈어? 좋아, 너 노벨상 줄게. 우린 뭐에 집착하는 거야, 노벨상? 결과에 집착하고 있는 거야. 근데 필자는 이 글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 결과에 집착하는 건 틀리다고 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보시면 심지어 노벨 위원회도 깨달았어. 어느 정도? 레디아를 깨달았어. 이건 뭐다? 정말로 과학적 정신이 아닌 것이다. 라고 이제 깨닫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결과에 집착해서 수상을 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걸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정리해보자. 그럼 과학이라는 건 결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야. 뭐에 집착이 아니죠. 뭘 얘기하는 거야? 다음 질문, 다음 퀘션. 그 다음 또 뭐다? 성공한 건 그게 measurement, 어떤 척도가 될 수 있겠지만 성공하지 못한 건 우리에겐 발견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이것도 모르는 거니까 ignorance. 됐지? 노벨 프라이즈도 결국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니까 그게 옳지 않은 정신이다. 과학 정신이다. 즉 결과는 이루어져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ignorance라는 거, 무지함이라는 건 이 글에서 뭘 얘기하는 것이다? 를 여기에서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뭐다? 과학적 정신이다. 그치? 무지함이. 그래서 보기 한번 보시게 되면 뭐다? 이거죠? 알려진 것 너머로 어디 쪽으로? 알려지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는 쪽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뭐다? 넥스트 퀘션이고, 그치? 여기에서 입증하지 못한 디스커버리가 되는 거죠. 정답 그래서 1번이었고요. 2번은요. 현재 발견되어진 것에 대한 궁극적 설명을 제공하는 것. 설명 아니었어요. 2번. 분석해보는 거야. 현존의 지식을 뭐와 함께 객관적인 생각으로 분석해보는 것. 현존하는 지식 가지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지. 그지? 뭐다? 과학이라는 건 이루어낸 것.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 이 글의 맥락 핵심이었습니다. 4번. 과학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거야. publicize라고. publicize가 뭐야? 대중화시키라고요. 오케이? 니네가 발견한 그런 중요한 발견들 대중화시켜봐. 아니, 이런 얘기 아니었죠. 알려봐. 학생들에게 A of B. 학생들에게 새로운 과학 분야를 알려. 아니, 모르는 걸 탐색하는 게 과학적 정신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니까 1번 웜업 문제로서는 이렇게 next question으로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좋겠네요. 2번 한번 봅시다. 2번 문제는 쌤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당시 오답률도 상당했어요. 36.5% 쌤이 드린 것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쎄
오답률이 3번에도 굉장히 높았고요. 5번도 굉장히 높았잖아. 1번은 왜 높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3번, 5번은 왜 높았냐면 이 글의 주제, 즉 빈칸이 포함된 문장이 해야 될 말을 잘 말했어요. 3번과 5번은. 근데 누구 때문이냐면 얘 때문이야. 봐봐. 요 표현을 우리가 한번 도식화시켜보자. 자, 디펜스가 요구되어져. 뭐에 반해서? 빈칸한 제한에 있어서의 방어가 필요해. 이런 말이야. 오케이? 다시 한번 도식화. 빈칸한 제한에는 방어가 필요해. 요 표현을 쓴다. 얘들아, 방어가 필요하단 말을 한번 잘 생각해봐. 방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빈칸해야 한다라는 제안은 방어가 필요하대. 그러면 방어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여기서 하란 얘기야, 하지 말란 얘기야? 그걸 생각해봐. 하란 얘기일까, 하지 말란 얘기일까? 주원아 잘 보고 있니? 하란 얘기일까, 하지 말란 얘기일까? 빈칸한 제안은 방어가 필요해. 하지 말아야 돼. 그지? 이 얘기인 거야. 디펜스가 필요해. 즉 하지 마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셨다면 3번, 5번으로 가기에 충분했어, 사실. 그지? 이따가도 보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빈칸한 제안은 하지 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거든. 물론 그걸 읽고 나서 이제 위로 올라가서 쭉 내려오셔야 되는데 쭉 내려오다가 이 빈칸 앞문장 한번 봐봐. 빈칸 앞문장. 15초. 빨리 읽어봐. 15초. 빈칸 앞문장.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읽었니? 서프레션이 뭐야? 억압. 그지? 뭐의 억압? 디서그리먼트. 디서그리먼트가 뭐야? 어그리먼트 동의, 안 동의, 불일치를 얘기하는 거야. 그치? 이 불일치에 대한 억압이 절대 행해져서는 안 돼. 목적으로. 어디의 목적? 정치적 생각의 목적으로서 절대 행해져서는 안 돼. 뭐 하지 마? 불일치에 억압하지 마. 오케이? 불일치 억압하지 마. 그러면 제안에 들어갈 내용은 어떤 제안을 얘기해야 돼? 불일치에 대한 억압. 그대로 들어가면 돼. 그치? 불일치를 억압하는 거 하지 마. 이 얘기인 거야. 됐어? 근데 쌤처럼 이렇게 한눈에 보여야 돼? 아니어도 돼. 위에서 계속 똑같은 말만 여기까지 하고 있었거든?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끌고만 잘 내려오셨으면 되는 거야. 지성아, 알겠어? 자, 봐. 정치라는 것은 억압돼서는 안 돼. whichever, however, 뭐뭐이든 간에 상관없이 2차적 정보야. 중요한 정보 아니라고. 그냥 니네는 이것만 끌고 잘 내려가면 돼. 정치는 억압돼서는 안 된다. 정치가 뭔데? 그게 어떤 정치의 과정이 사용되든 간에 아무리 however 그러나라고 하면 안 돼. 아무리 민감하고 존경받는 그 차이가 존경받거나 혹은 민감할지라도는 2차적 정보. 그렇지? 어쨌든 정치는 억압돼서는 안 돼. 한 번 더 얘기할게. 다시 말해. 정치에는 끝이 없어. 이 끝이 없다는 얘기도 무슨 얘기야? 더 어렵네. 즉, 요 얘기가 부연설명이야. 봐봐. 이렇게 내디하라고 생각하는 건 틀렸어. 뭐라고 생각해? 적절한 제도, 지식, 방법, 또 어디 있어? 메커니즘.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주어야. can make disagreement go away. 불일치를 멀리 떠나게, 즉 없애버리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틀렸어. 그러니까 정치가 끝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불일치도 계속해서 일어날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제도나 지식이나 방법 같은 것들이 불일치를 없애겠지? 없앨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건 틀린 거야. 그러니까 불일치는 계속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정치는 억압해서는 안 되는 거야. 될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되겠어? 즉 모든 종류의 이론이 말하고 있어. 촉진시키고 있어. 앞서 관점을. 어떤 관점? 야, 항상 there is ways. 방법이 있다. 어떤 방법? 불일치가 처리되고 관리될 수 있어. 뭐 하기 위해서? 그 불일치를 없애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처리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관점을 모든 많은 이론들이 촉진을 하거든. 홍보를 하거든. 근데 그 이론들 뒤에 가정은 뭐냐면 야, 불일치는 틀렸어. 합의가
바람직한 상태야. 어떤 상황의 상태인 거야. 라는 것이 그 모든 것의 가정, 이론 뒤에 숨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거 무슨 얘기야? 야, 불일치 없애는 방법 알아. 내가 아는데, 근데 그 아는 이론이 뒤에 숨어져 있는 가정은 뭐야? 불일치 틀리잖아. 아이, 우리끼리 지금 다 같이 모여서 으쌰으쌰 만들어내는 이 관념, 통념, 이런 것들을, 저 소수 애들이 뭐라고 자꾸 반대해. 우리 빨리 해서 합의를 빨리 이루자. 합의가 좋은 거잖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오케이? 이런 거야, 이런 거 지금. 그 이론들 뒤에 숨어있는 생각들은 뭐야? 야, 불일치 안 좋잖아. 틀리잖아. 합의가 다 올바른 상태인 거잖아. 그치? 그걸 얘기하고 있대. 즉, 불일치를 없애려는 이론들이 존재한다. 근데 사실은 합의라는 것은 거의 오지 않습니다. without, 뭐 없이는 일부 형태, 미묘한 coercion, 뭐니? 미묘한 어떤 강압의 형태가 없이는 합의라는 것이 거의 오지 않으며, 즉 불일치를 표현하고자 하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야말로 source of genuine freedom, 진정한 자유인 거지. 즉 강압, 이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뭐야? 강압이 있어야 뭐가 온다는 얘기야? 합의가 온다는 얘기야. 즉 강압이 없으면 합의도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원래 기본 상태는 불일치가 계속 있는 거야. 결국 합의라는 건 뭐가 있어야지 나오는 거야? 강압이 있어야 나오는 거야. 이해되겠어?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정치에서는 뭐가 있을 수 없다고? 강압이 있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정치에서는 합의라는 게 없어, 얘들아. 알겠어? 그냥 그렇잖아. 니네 보는 TV에서 보는 정치인들 보면 빨간색, 파란색, 녹색 막 다 모여서 정치질 하잖아. 근데 이제 쟤네 당이 되게 좋은 어떤 전략, 뭐 사회적 어떤 법 이런 걸 만들었는데, 좋기는 한데 저 당이 했으니까 틀렸어. 난 반대. 이렇게 하는 거야. 반대를 위한 반대가 계속 존재하잖아. 정치에서는.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말로 불일치라는 걸 표현해내는 두려움이 없는 거야말로 뭐다? 진정한 그게 자유인 거지. 즉 논쟁이라는 건 불일치를 일으켜 불일치가 나타나도록 야기시켜 더 나은 것을 위해. 하지만 긍정적으로 진화한 논쟁은 does not have to equal, 동일시할 필요 없어. 뭐를? 이 불일치의 감소를 똑같이 시킬 필요 없어. 즉 불일치는 뭐 한다고?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문장, 절대로 불일치의 억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즉 불일치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주구장창 해왔던 글이었어. 즉 흔들리지만 않고 잘 해석하시면 됐던 문제였지. 되니? 그래서 니네가 혹시라도 여기서 흔들려서 도대체 불일치가 어떻단 얘기야 라고 하시더라도 쌤이 그래서 마지막 이제 뿌리로서 동아줄로서 요 빈칸 전 문장에 있었던 요 문장만 잘 이해하셨고, 다음 문장, 즉 빈칸 문장에 연결사가 없다는 건 앞에 있는 문장과의 동일 관계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셨다면 똑같은 말로 연결시켜 주셔도 충분히 풀 수 있던 문제였다라는 걸 시사드리고 싶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방어가 필요해. 뭐에? 이러이러한 제안에는 방어가 필요해. 즉 어떤 제안? 야, 불일치 억압하자. 즉 불일치 없애자라는 제안에서는 방어가 필요해. 유행인 거죠. 그렇죠? 해서는 안 돼. 즉 불일치를 억압하자, 불일치를 없애자, 불일치는 틀렸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1번만. 정치적 발달이 때문이다라는 뜻이야. result from은 뭐에? 이 언변의 자유, 자유 때문인 것이다. 불일치란 얘기가 1도 없네요. political disagreement가 not normal한 state야. 어떤 상황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상태는 아니야. 불일치? 틀린 거야. 일반적인 상태 아니야. 정답? 그래서 2번인 거야. 혜원아 괜찮니? politics는 should not restrict, 규제되어서는 안 돼. 차이의 어떤 형태로서 규제되어져서는 안 돼. 이 말이잖아, 정답은.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차이의 형태를 규제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 쟤랑 다르다고 너 하지 마! 불일치를 하지 마!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이게 빈칸에 들어가 버리면 차이의 형태를 규제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제안을 방어할 필요가 있어. 안 할 필요가 있어. 이 얘기인 거잖아. 하지 말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빈칸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오히려 반이어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3번이 될 수 없던 겁니다. 4번은요. 자유가 달성된다. 참을성, 인용을 통해서. 포인트가 잘 안 맞죠. 5번도 마찬가지야. 5번은 뭐가 빠졌니, 얘들아? 냉정히 말해서 뭐가 빠졌어?
그냥 갱억압이야 얘. 갱억압. 우린 뭐의 억압이 필요 없다? 해서는 안 된다? 불일치의 억압을 얘기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전문장에 있었던 suppression of disagreement에 disagreement가 있어야 돼. 억압이라는 말은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말자 이 얘기를 대체할 수 있는 한 단어였고 얘는 그냥 억압 끝이야. 그러니까 disagreement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어. 근데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얘를 억압의 불일치의 억압이라 치자. 불일치의 억압은 절대로 바람직한 도구가 아니야. 정치에서. 맞는 얘기잖아. 불일치의 억압은 정치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그치? 근데 이게 빈칸에 들어가 버리면 defense is required 때문에 또 반대말이 돼버리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얘도 틀렸지만 설령 얘가 disagreement에 관련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빈칸에 들어가게 되면 주제문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말이 돼버립니다. 좋습니다. 2번 문제였고요. 3번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3번도 많이 맞으셨네. 3번은 좀 짧지만 요거 한번 네모칸 쳐볼까? 요거 nevertheless 빈칸 문장이죠. 빈칸 문장의 연결사 nevertheless는 역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많이 보신 표현이야. 그치? 역접이라고 한다는 건 소재는 그대로 고정을 시켜놓고 뭐를 바꾸는 거야? 방향을 전환시키는 거야. 방향을 바꾸는 거야. 요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나서 빈칸 문장 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뉘앙스를 살려. 1, 2, 3, 4, 5번 빈칸 다 뭐니? 명사죠, 명사. 그치? 빈칸이라는 것들이 중요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해. 누구에게? 환경 지질학자들에게 있어서는 빈칸이라는 것이 중요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재가 고정되어 있고 방향이 전환된댔어. 방향은 긍정적인 것이냐 부정적인 것이냐를 대표로 보시면 돼. 그럼 여러분들이 긍정 부정을 얘기하는 명확한 단어가 빈칸 문장 안에 있었습니다. 걔가 누구였어? important였지. 맞습니까? 그러면 뉘앙스를 살려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칸이라는 건 환경 지질학자들에게 중요해. 플러스야. 라고 얘기했다는 건 이 빈칸의 소재가 위에서 뭐 됐다는 얘기야. 고정이 되어 있을 거거든. 방향만 뭐였을 거고 마이너스였다가 nevertheless를 만나서 플러스가 됐을 것이고. 그치? 그러면 그 빈칸에 해당하는 소재, 즉 마이너스를 일컫고 있는 소재를 앞에서 찾아주시는 방법도 이 연결사가 해주는 역할 중에 아주 큰 역할이 될 수 있겠다. 오케이? 이렇게. 요걸 먼저 보셨어야 되고. 아니다. 그걸 떠나서 당연히 밑에 내용이 왜 그냥 있겠어? 아니지. 하위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for example과 얘가 예시 1이죠? 더불어서 likewise 네모칸 얘가 예시 2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예시의 반복의 공통점 주어나 예시의 반복의 공통점을 통해서 그것을 위해서 이끌어주시면 상위 개념으로서 이끌어주시면 즉 일반화시킨다고 하죠. 그걸 이끌어주시면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extremely long periods of time. 극단적으로 긴 기간의 시간에 관심이 set apart. 지올로지, 지질학과 천문학을 떨어뜨려 놔요. 누구로부터? 다른 과학으로부터 떨어뜨려 놔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지질학과 천문학은 극단적으로 긴 시간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다른 과학과는 달라요.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지성아. 정신 차려. 됐어? 두 번째 문장. 지질학자들이 생각해요. 어떤 관점에서? billions of years라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수십억 년이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 For the age of Earth. 지구의 나이와 같은. 또 가장 오래된 바위와 같은. 즉 그게 뭔데? 숫자야. 어떤 숫자? 국가의 어떤 부채와 같이 are not easily comprehended. 쉽게 이해되어질 수 없는 국가의 부채처럼 쉽게 이해되질 수 없는 이런 숫자 같은 이런 것들의 지구의 나이나 바위와 같은 이런 수십억 년 관점에서 지질학자들은 생각한다고. 그럼 니네가 한번 얘기해 볼래? 첫 번째 마이너스를 말하고 있는 게 누굴까? 마이너스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 important의 역접으로서의 반대 성향을 말하고 있는 게 방금 읽었었던 거 뭐가 있을까? 부정 표현 뭐가 있지?
얘들아, 나 좀 외로워, 지금. 나 혼자, 주저를 혼자 열심히 떠들었는데, 나 외로웠어, 방금. 누가 있지? 돼, 안 돼? 안 돼.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쉽게 이해가 안 돼. 뭐가? 뭐가? 숫자가. 그 숫자가 얼만큼의 숫자인데? 수십억이라는 숫자. 그게 뭔데? 그게 뭔데? 첫 문장? 첫 단어? 뭐에 관심? 극단적으로 긴 시간에 관심. 그거야, 그거. 아, 시간이야, 시간. 긴 시간. 극단적으로 긴 시간에 그 숫자가 이해되어 줄 수 없대. 그치? 지질학자들은 그 관념에 생각하는 거야. 국가와 부채, 국가의 부채는 왜 나온 거냐면, 니네 그 우리나라 1인, 니네 그냥 우리나라 사람은 이제 태어나기만 해도 얼마더라? 1인 한 명당인가? 한 가구당인가? 7억인가? 곱하기 5천만 하면 그게 우리나라 빚이야, 얘들아.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우린 빚쟁이야. 해외에서 우리가 갚아야 돼. 그치? 아무튼. 그게 니네가 조단위잖아, 그게. 국가의 부채가 지금 아마 조단일 거야. 1800조가 넘었대. 뭐한테 조단위. 그러면 큰 숫자네? 라고는 하는데 니네가 조를 알아? 억도 많은 돈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억이라는 단위도 알고 있지만, 니네 생각해봐. 억이라는 단위 어디에서 많이 쓰겠니? 니네 생활에서, 나 이번에 교재 사는데 42억 썼어. 뭐 이러진 않잖아, 그치? 그 억이라는 단위가 큰 단위인지는 아는데, 가늠은 안 될 거야, 솔직히. 안 그래? 나중에 니네가 돈 좀 벌고 막 하면, 이건 내가 이만큼 벌어도 벌기 힘든 돈이잖아. 약간 이런 가늠이 돼야. 근데 조 단위로 가봐. 조 단위는 어떤 단위일까? 뭐 그런 거 아닐까? 뭐 예를 들어 여기 앞에 큰 대로가 있잖아, 학원가 앞에, 그지? 저 SK 주유소 저 끝에서 이렇게 도로에 딱 봤을 때 도로가 쫙 저기 종합운동장까지 쫙 뻗어 있잖아, 도로가, 그지? 그럼 한 100조는 그 정도 아닐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에 붙어 있는 건물 다 살게요. 그게 100조 단위 아닐까? 가늠이 돼? 나도 찍는 거야. 한 채 건물, 아파트, 그러니까 도로에 붙어 있는 건물만 사면 한 100조 되지 않을까? 그 정도 될 거야. 그런 얘기야. 좀 쓸데없는 얘기로 하는데, 어쨌든 국가의 부채라는 건 그 정도입니다. 오케이? 어쨌든 그 정도로 이해될 수 없는 것이 뭐다? 숫자인데, 그 숫자는 수십억 년의 관점을 얘기하는 거고, 그 수십억 년의 관점은 뭐야? 그 극단적으로 긴 시간을 얘기하는 거였지. 그지? 이렇게 연결되신다면, 글쎄, 쌤 같은 고인물들은 그냥 여기에서 첫 번째 고정이 한번 되고, 그거를 검산해주는 역할이 얘네가 아니었을까. 오케이? 볼게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이해될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칸은 중요해. 환경지질학자들에게. 왜냐하면 그것들이 뭐야? 이 빈칸의 복수명사들이 제공을 할 것이기 때문에, 방법을, 뭐 할 방법? 측정할 방법, 인간의 영향력, 자연 세계에서의 인간의 영향력을 측정할 방법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빈칸은 중요한 것이야. 예를 들어 우리가 would like to know, 알고 싶어 한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야? 인간의 영향력에 대한 얘기인 거지. 뭘 알고 싶어? Rate of natural soil formation, 자연 토양의 어떤 형성의 어떤 비율,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뭐로부터? solid rock. 얘들아, solid rock은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니? 아까 뭐였어? 지질학자들이 보는, 연구하는 대상들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뭐 하려고? 수십억 년 관점에서 지구의 나이나 가장 오래된 바위 같은 걸 생각한다며. 그치? 그러니까 이런 솔리드 락으로부터 토양 형성을 알고 싶어. 뭘 결정하기 위해? 탑소일, 위에 있는 토양의 침식이, 농경으로부터의 침식이 매우 큰지 안 큰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바위 가지고 본대. 예를 들어. 두 번째, understanding how climate change. 얘가 좀 결정적인 힌트였어. 추가 예시가. 이해하는 것은 뭐 어떻게 기후가 변화시켜 왔는지, 뭐 수백 년간을 변화시켜 왔는지, 기후가, 그치?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야. 뭐 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게 현재 글로벌 워밍 트렌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예요. 뭐가? 수백만 년 동안 기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이해하는 거. 즉, 이 두 가지의 예시의 반복이 솔리드 락과 아까 뭐였어?
수백만 년에 걸친 기후의 변화, 이 두 가지의 예시가 뭘 얘기하는 거야? 극단적으로 긴 시간을 얘기하는 거라고. 오케이?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지. 그치? 그걸 여러분들이 보기에서 찾아주시면 되는 부분이었거든.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유일한 보기가 그래서 몇 번? 1번이었다. 시간의 규모, 지질학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시간의 규모가 그래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정답이었고, 글로벌 패턴, 즉 국제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 종의 다양성, 소재 틀렸고요. 지역적 차이, 시간의 인지 속에서의 지역적 차이 없었습니다. 통계적 방법, 기후의 어떤 기후가 나타내고 있는 통계적 방법 없었고요. 역시나 Geological Period Classification, 이게 지질학 기간의 어떤 분류에 대한 비판, 이건 소재가 다 틀렸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에 관련된 얘기를 유일하게 하고 있던 보기가 1번이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까지. 자, 4번하고 좀 쉽시다. 4번. 4번도 우리 주중 수업에 하셨던 2번 문제 순서 추론에서의 패턴과 비슷한 패턴 아니었을까 쌤은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거보다 조금 더 난도가 쉽지 않았나? 한 절반가량 틀렸네. 자, 보면 매력적인 이미지를 홍보한다는 거, 한 나라의 매력적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야. 하지만 condition for trying to create soft power, 이 soft power를 만들어내려 노력하는 그 조건들이 have changed, 바뀌어왔어. 극적으로 최근까지. 그중 하나가 거의 절반, 즉 소프트 파워를 만들어내기 위해 전 세계 절반가량의 거의 절반의 나라가 지금 디모크래시스를 쓰고 있어. 디모크래시스는 결국 뭐다? 소프트 파워다. 그치?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먼저 얘기합니다. 소프트 파워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이 바뀌었는데 그 방증이 뭐다? 전 세계 나라의 절반, 거의 절반가량이 민주주의다. 그리고 나서 A번을 보니까 기술의 발달이 lead to는 무슨 동사이더라? 인과동사였어. 그치? 인과동사. 즉 기술의 발전이 극적인 감소, 비용에서의 감소를 나타냈다. 프로세싱하고 트랜스미팅 인포메이션, 정보를 처리하고 전송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을 낮추었다. 이 얘기야. 전혀 안 맞죠? 디모크래시스를 부연 설명할 수 있는 소재로서는 옳지 않습니다. 그죠? X라고 체크하셔야 되겠고. 그나마 ABS에서 유일하게 있는 힌트가 사실 얘 하나였거든. Such circumstances. 근데 얘도 직접적 역할을 하지는 못했어, 결론적으로. 앞에 있던 어떤 상황들을 언급해 주셔야 되는데, Diplomacy aimed at public opinion. 그러니까 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동일한 말을 벌써 여기서 언급이 됐었거든. 그러니까 대중의 의견에 겨냥한 외교가 뭐가 될 수 있어? 중요하게 될 수 있어. 어디에? 결과에. 전통적으로 분류된 외교의 어떤 소통, 리더들 간의 어떤 소통만큼이나 결국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대중의 의견을 겨냥한 외교가 중요해지고 있다. 대중의 의견에 겨냥한 외교란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누구와 동일시를 시키실 줄 아셔야 돼? 이게 디모크래시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주원아. 얘들아, 좀만. 요것만 좀만 집중하자. 요거. 그래서 B까지 오는데, 아니, 설령 이게 좌우 물음표가 딱 띄워지셔더라도 C번 보시면, 사람들이 정보의 부피에 압도를 당했을 때, 그들에게 직면한, 그거에 압도당했을 때 그들은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를 아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전 세계 나라 절반이 지금 디모크래시다, 민주주의다라는 것의 부연 설명으로서 정보의 부피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졌다라는 인과관계가 부연 설명으로 쓰기엔 전혀 안 맞죠. 그죠? 소재가. 그래서 뭘로 가셔야 돼? B인가? 이렇게 가셔야 돼. 이렇게 가셔도 돼. 그런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제 디모크래시 고3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을 때는 디모크래시가 퍼블릭이다라는 건, 그치? 지식으로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부분 아니었을까. 자, 그리고 나서 보시면 정보가 B번 읽어주셔야 되겠죠. 정보가 뭘 만들어 얘들아? 힘, 권력을 만들어. 오늘날 많은 전 세계 인구들이 접근하고 있어. 어디에? 그 힘에 접근하고 있다고. 드디어 뭐에 대한 소재가 나왔어 얘들아? 그 힘의 원천, 즉 정보다라는 얘기야. 정보의 얘기가 이제 나온 거야. 그럼
얘기해보자. 테크놀로지컬 기술 발달이 정보를 처리하고 전송하는 데 비용을 낮췄다. 즉 정보 관련 얘기했습니다. C번도 사람들이 정보에 압도가 되니까 뭐에 집중할지 포커스가 안 맞춰져. 집중이 안 돼. 오케이. A도 C도 결국 뭐에 관련된 얘기하고 있어? 둘 다 정보에 관련된 얘기하고 있어. 우리 주중 수업 들었던 친구들 2번 순서 문제 기억나? B가 그것도 그때 똑같았어. B에 접근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는데 A도 C도 똑같이 부연 설명으로 받고 있었어. 그때 우리 어떻게 하자고 했지? 그러면 지금 경우의 수가 AC냐 CA냐 요 차이니까 결국 A의 마지막 내용을 뒷받침하는 게 C인 건지 아니면 C의 마지막 내용을 A가 뒷받침하는 건지 이걸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그때도 뭐부터 읽었니? A부터 먼저 읽고 내려왔어. 그래서 뭔가 좀 따지려고 해서 봤더니만 다음 문장에서 그 결과가 뭐야? A부터 보자. 기술 발달이 정보 접근 전송 비용을 낮추니까 그 결과 뭐가 일어나? 정보의 폭발이 일어나는 거야. 그지? 정보의 폭발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뭘 만들어? 플랜티의 역설. Paradox of Plenty를 만든대. 그게 뭔데? 많은 정보가 뭘 이끄는 거야? Scarcity attention. 집중의 희소성을 이끄는 거야. 집중을 못하게 만드는 거야. 연결되나 안 되나 볼 필요도 없죠. 뭐가? 정보의 폭발은 뭘 얘기하는 거니? C번에. 정보의 부패에 의한 압도가 되는 거지. 그치? 이게 폭발이 되는 거고. Attention의 scarcity, 희소성은 뭘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이 뭐에 집중해야 될지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다. 이걸로 연결이 되셔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얘는 누가 봐도 BAC로 연결될 수 있던 문제였다는 거. 그치? 이렇게 보도록 먼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5분만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또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5번부터 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5번도 빈칸이었는데 소재는 빌딩이었습니다. 빌딩. 그치? 어떤 한 시간에 걸쳐 건축물이라는 게 소재였죠. 이 건축물. 어떤 건축물? 나열치고 중요한 거 없어요, 얘들아. 나열이 왜 중요하지 않냐면, 얘들아. 그러니까 주저리잖아. 그러니까 어떤 특정화된 특징을 주어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여러 범위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보니까 나열치고는 그냥 이렇게 수식어에 너무 집착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건 주어동사 아니야? 진짜 그 문장의 주어동사. 건축물들이 진화를 했어. 어떤 형태로. 근데 어떤 형태? 우리가 결과적으로 have, come, 빈칸 1, 2, 3, 4, 5번 다 보면 뭐 있니 얘들아? 투부정사 있었어. 그치?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come to 동사 원형, 투동사 할 수 있게 해주는 형태로 건축물은 진화했다. 그러니까 건축물의 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까 5번, 6번이 굉장히 많이 오답이 컸죠. 그렇죠? 5번 오답이 굉장히 컸네. 건축의 진화가 있었는데 어떤 형태로 진화를 했어? 우리가 빈칸하게 된 형태로 이 건축이 진화를 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와의 관계성을 둔 빈칸을 찾아주시면 돼. 그럼 볼게. This is a two-way process. two-way process가 뭐야, 얘들아? 양방향을 얘기하는 거야. 두 방향이 아니야. 양방향이야. 그걸 못 알아들었을까봐 한 번 더 얘기해. 건축물은 제공해. 물리적인 어떤 환경, 얘도 환경, 뭐를 위한 특정 사회적 의식과 같은 이런 어떤 환경을 제공하기도 해. 뭐와 같은 뭐 기차 타고 여행한다는 그것과 혹은 뭐 영화관 가는 것과 같은. 이것도 뭐 예시니까 중요한 점은 사회적 의식이라는 말이 뭔가 대단한 표현 같아서 그냥 일반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준 것 뿐입니다. 뭐뿐만 아니라 어떤 상징적 환경뿐만 아니라. 그래서 건축물이라는 건 환경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치? 그리고 그 다음 건축의 의미라는 것이 진화를 하고 만들어졌어. 뭐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결국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어디 안에서? 건축 안에서, 건물 안에서 그 경험을 읽게 되는 거지. 잠깐만. 그러니까 건축이라는 것은 결국 뭘 제공해주는 요소? 환경. 우리가 학원에서 공부하고 싶어? 그러면 학원이라는 건물 안에 들어가서 칠판을 바라보며 앉을 수 있는 공간, 책 이런 것들이 있는. 그치? 환경을 제공해준다는 특징이 있었지. 그게 환경을 제공하면서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경험이라는 것에 의해서 진화되고 건물의 의미가 발달하고 형성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건물 안에서 우리가 뭘 읽게 돼? 우리의 경험을 읽게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환경을 제공하다 보니까 이 의미가 어떻게 된 거야? 우리의 경험에 맞닿아 있는 거야. 아, 내가 저 건물에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그 건축물의 의미가 되는 거지. 거꾸로 건축물의 의미가 우리한테 환경을 제공해줘서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렇지? 건축물의 의미가 곧 우리의 경험이 되는 거지. 건물들이 일으킨다고요. 뭘 일으켜? 공감적인 반응을 일으켜. 우리 안에서의 공감적 반응. 그러니까 건축물의 요 의미 아니겠어? 우리가 건물 안에서 경험을 읽는다라는 건 그 건물이 우리한테 공감을 해준다. 뭘 통해서? 주시되어진 어떤 경험, 나타내어진 어떤 경험을 통해서 말이야. 그리고 strength of the reaction, 그런 반응들의 장점들이 뭐에 결정돼? 우리의 문화, 믿음, 기대 같은 것들에 의해서 다 결정되는 거야. 우리에 의해서 건물이 결정되어진다. 건축의 진화는 우리가 뭐 하는 거? 첫 번째, 경험하는 형태로서 건축의 의미가 진화하게 되는 거네. 그치? 경험을 베이스로 삼으셔야 되겠네. 또 건축물들은 얘기도 합니다. 뭐 형태로서 공간적인 어떤 또 조직들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기도 하죠. 뭐에 대해서 어떻게 그 건물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지, 져야만 하는지에 대한 힌트 같은 것들을 제공하면서 이야기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들, 우리가 학원가에 딱 왔었을 때 이 건물들의 대다수가 다 학원들이 밀집되어 있는 건물들이라는 걸 기대하게 되잖아. 그치? 우리가 4층 와서 강의실 와서 수업을 들으러 오지 어른들 다니는 술집을 기대할까? 여기에서? 아니지, 그지? 뭐 일본 선술집이 막 옆 건물에 있다, 저기 있다든지, 그지? 그런 건 아닐 거야. 그래서 그 건물들이 사용되어지는 뭘 제공해? 그 건물들이 모여있는 공간적인 어떤 조직들이 다 힌트를 제공해 준다. 또 그 건물들의 물리적인 어떤 층들이 다 장려시켜줘. 일부 사용들이 장려시키고, 아까 얘기했던 거. 다른 것들은 기대할 수 없게 만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관 뒤쪽으로 가지 않지, 하지 않는다면, 초대받지 않으면 우리가 무대 인사하러 뒤로 가진 않지. 우리는 관람하러 가는 거니까. 그치?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대한 예시까지 한 번 더 반복해서 얘기했던 글이기 때문에 이제 정리가 되셔야 되겠죠? 결국 건축물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 진화하게 된다? 우리가 하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그치? 우리가 경험하게 됨으로써 그 건축물의 의미가 생기는 거니까 그걸 베이스로 한 내용을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주어로 쓰고 있는 동사를 빨리 찾아봅시다.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식별하는 거야? 관련 짓는 거야? 새로운 건축 트렌드를, 우리가 트렌드를 만드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경험을 함으로써 건축물의 의미가 형성되는 거죠. 즉 우리가 뭐 하게 되는 방식? 인지하고 연관지어. 뭐를? 건축물의 기능. 요거죠, 요거. 그치? 건축물의 기능을 우리가 인지하고 연관짓는 거야. 경험을 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오케이? 우리가 거기 가서 그 건축물의 기능에 경험을 하고 의미를 세운다라는 의미니까 결국 인지하고 그 건축물의 기능을 인지하고 연관짓는 거. 그게 여기에서 경험을 의미합니다. 3번, 정의 내리고 refine, 정제시키는 거야. 뭐 함으로써? 전 세계 문화의 어떤 연관성을 반영함으로써. 문화 반영 아니고요. 우리가 사용하게 된데, 변화시킨데, 환경의 통합적인 부분을 변화시킨다. 환경? No. 건축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죠. 또 변화시키고 발달시키는데 뭐를? 건축의 의미의 제거를 만들기 위해서 발달시키고 변화시킨다. 제거 아니죠. 의미의 제거? 아닙니다. 우리와 건축은 어떻다? 투웨이 방식이다. 환경을 제공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경험을 하면서 건축의 의미를 세우게 된다. 딱 이 얘기였습니다. 그렇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말이 건물의 기능을 인지하고 거기에 연관을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이었고요. 자, 6번. 참. 6번은 말이죠. 글쎄, 이게 오답률이 이 정도까지 나와야 되나 싶은 문제였었거든요, 사실. 물론 정답을 알고 보시면 이제 그게 그렇게 보이겠지만, 먼저 이제 박스글부터 봅시다, 박스글. 박스글을 내가 제대로 읽었다 한들 얘가 어디에 들어간다는 걸 유추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일단 우리가 이런 힌트들만 하나씩 보는 거야, 사실. 추가.
또한 임상적 경우가 있습니다. 임상적 경우는 뭐야? flip side of this coin. 이 동전의 양면을 보여주는, 반대면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임상적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얘기인데, 글쎄 뭔가 however나 but이라는 대조연결사를 쓰지 않았지만 뭘 보고 이 동전의 반대면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고 했으니까 연결사 쓰지 않고 반대쪽 측면이 있습니다를 얘기해 주는 거야. on the other hand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냥 어느 정도 어떤 정답이 될 번호 앞에 뒤에 내용은 플립 사이드니까 서로 다른 내용을 얘기하는 거겠다라는 거야. 그치? 같이 한번 볼게. 자, 인간은 거짓말을 해. 얼굴을 가지고 거짓말을 해. 비록 일부 사람들은 이건 또 2차 정보, 중요한 정보 아니야. 훈련을 받아 거짓말을 얼굴로부터 얼굴 표정으로부터 거짓말을 디텍트, 감지해낼 걸 훈련 받았을지라도 중요한 정보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잘못 이끌어져. 믿도록. 뭐라고 믿도록? 거짓의 조작된 얼굴 감정이라는 것을 믿도록. 그치? 잘못 이끌어져.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속는다고. 그치? 내가 니네들 보고 웃고 있지만 오늘 아침에 속상한 일이 있었어. 하지만 니네들한테 보여주지 않을 거야. 속잖아. 그치? 속을 수 있어. 그치? 이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속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는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어서 그래. 이것에 의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야. 우리는 다른 신경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의 얼굴 근육을 조작할 수 있는 다른 신경체계, 두 개의 다른 신경체계가 있어까지가 1번 앞에 내용이네. 그리고 나서 1번 뒤에서 얘기한 게 뭐야? 하나의 시스템은 voluntary control. The other was는 involuntary control. 지금 두 개의 다른 신경체계를 자발적 통제, 비자발적 통제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단절은 없네. 그지? 그리고 나서 2번 뒤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There are reported cases. 보고된 경우가 있어. 개인들인데 어떤 개인들? 신경체계에 손상을 입었어. 어떤 신경체계? 자발적 표현이라는 것을 통제하는 신경체계에 손상을 입은 개인들의 보고들이 있어. 그럼 뭘 얘기하겠다는 거야? 이 두 가지 중에 한 사례를 얘기하겠다는 거야. 근데 조금 이상하네? 그럼 이렇게 보자, 얘들아. 얼굴 표정에 대한 얘기가 소재니까 자발적 표현이라는 건 내 맘대로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거지. 비자발적이다라는 뭐야? 내 맘대로 하지 못하니까. 표정 관리 안 된다 그러지, 우리 소위. 그지? 그럼 그 사람 표정 그대로가 드러나는 게 비자발적 통제인 거야. 요거 이해되겠어? 요건 잡고 가셔야 돼. 알겠지? 그래야 요 3번, 4번의 논리적 단절이 없다는 걸 보일 거야. 봐봐. 그럼 우린 지금 누구를 읽을 거야? 여기에서 대의가 누구여야 돼? 자발적 표현에 대한 통제 체계가 손상을 입은 개인들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표정을 낼 수 없는 사람들. 오케이? 그럼 얘네들은 여전히 얼굴 표정을 갖고 있지만, 그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정을 갖고 있어. 근데 할 수가 없어. producing deceitful ones. 여기서 once는 얼굴 표정이지. deceit가 뭐야? deceit. 속이다잖아. 그러니까 속일 수 있는 얼굴 표정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 표정은 있는데 속일 수 있는 이라는 건 뭐야? 내 맘대로 나타낼 수 있는 표정. 나 얘 앞에서는 조금 기쁜 표정 지어야지. 얘 앞에서는 좀 정색해야지. 내 맘대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속일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deceitful ones를 만들 수가 없다? 논리적 단절 어디 있어? 논리적 단절 얘도 없는 거네요. 그죠? 또한 당신이 보고 있는 그 감정이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감정입니다. 맞죠? 자발적인 게 고장났으니까 그 사람이 내고 있는 표정은 뭐야? 그 사람 진짜의 표정인 거잖아. 말 그대로 표정 관리 안 되는 거잖아. 고장났으니까. 자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내가 보는 그 사람의 표정이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그 표정인 거야. 왜? 속이진 못하니까. 그지? 그래서 논리적 단절 역시 없던 겁니다. 그럼 우리 여태까지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자발적 표현의 통제가 고장난 사람들 얘기 읽고 있었어. 그치? 그럼 5번에도 논리적 단절이 없으려면, 즉 연결이 되려면 these people은 누구여야 해? these people은 자발적 표현이 고장난 사람들이 돼야 되겠지. 그치? 그럼 이러한 사람들은 부상을 입었어요. 자발적 표현. 시스템에. 어떤 시스템? 비자발적 표현을 통제할 수 있는 체계가 고장났어요. 말 돼, 안 돼? 이게 논리적 단절이잖아. 우리 여태까지 뭐 읽었어?
voluntary expression이 고장난 사람들을 읽고 있었잖아. 그치? 근데 but이나 however도 없이 지금 뭐야? 갑자기 이런 사람들 얘기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 자발적 표현이 고장난 사람들을 읽고 있어야 되는데 떡하니 아니 난 비자발적 표현이 고장났어. 그래서 여기가 단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디스코인에 해당하는 건 뭐야? 자발적 표현이 고장난 사람들. 그치? 고장난 사람들의 플립 사이드도 보여주는 임상 실험이 또한 있어요. 그게 누구야? 비자발적 표현이다. 비자발적 표현이 고장난 사람들이다. 그치?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었겠네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독해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이제 어법 네 문제 빨리 보도록 합시다. 7번하고 10번 토요일도 그렇고 이제 7번, 10번이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번인가요? 7번 오답률 한번 볼래요? 뭐 1번은 제끼고 지금 뭐 2번하고 5번이 굉장히 높았네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최대한. 첫 번째, 투부정사의 밑줄인데 얘가 맞다 틀리다라는 근거를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되잖아. 우리가 흔히 이제 누굴 보고 판단이 되셨어야 되냐면 얘 아니겠어? 그러니까 주어는 투동사할 유혹을 받다. 즉 얘도 전부 다 누구? 주어와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오케이? 행위자가 다 주어야. 근데 여기에 목적어가 하나 추가가 돼버리면 행위자가 바뀌지. 얘는 계속 얘인데 투부정사는 목적어가 하는 꼴입니다. 이거 어디에서 많이 봤어? want도 이제 5형식 패턴 중 하나죠. 3형식 패턴으로도 쓸 수 있는 5형식 패턴. 즉 여기에 목적어가 하나 추가가 됨으로써 투부정사 행위자가 바뀌어버리게 되죠. 그 얘기야, 그 얘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다른 개인사를 알고 있는 것이 can, can't 하고 싶어 하게 만들어. 누구? possessor,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 개인사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반복하게 하고 싶어. 그 개인사를. 뭐로써? 가십으로써. 오케이? 옆집에 걔 재수하던 애 또 떨어졌대. 그럼 자기만 알고 있으면 되지. 그지? 그걸 뭐 하고 싶어? 이 정보, 이 개인사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정보 소유자로 하여금 뭐 하고 싶게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십으로서 그 정보를 반복하고 싶어해. 이런 뜻이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어법이니까 얘들아.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야 될 건 뭐야? 템투 동사 원형 사이에 possess라는 목적어가 추가됨으로써 투부정사가 그 뒤에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템트 덕분에 투부정사가 맞게 쓰였구나. 이 정보만 알고 가시면 돼. 그렇지? 이제 1번 어려운 게 아니었다라는 거 정도. 2번은 여러분들 요거 눈에 들어오셨어야 돼. when 다음에 지금 어디까지가? repeated까지가. 요거 왜냐면 우리 구문회에서도 한번 나왔던 문장이에요. 이거 기출문장이잖아. 그치? 우리가 흔히 only 다음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세 가지가 있었죠. 아니, 꼭 only 다음에 나온. 강조, 부사. 대표적인 게 이제 only 플러스 전치사 명사구라든지 지금처럼 접속사 절이라든지 나 도치 얘기할 건데 뭐 미리 먼저 말씀드리면 왼절의 주어 동사 얘를 도치시키면 안 돼. only 플러스 부사 덩어리까지가 강조 구문이야. 오케이? 혹은 부사나 혹은 부사 덩어리들 구 같은 애들이 only 다음에 같이 형성됐을 때 우리 뒤에 뭐? 뒤에 있는 문장을 무슨 어순? 의문문 어순으로서 도치가 되셔야 된다. 의문문 어순 도치가 일어나야 된다. 그치? Are you, do you, can you, have you. 기억나니? 이게 의문문 어순 도치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계신 게 only 다음에 접속사 왼주어 동사를 보셨다면 철저하게 여기서 칼질이 되고 조동사로 이어진 can you라는 어순이 나오게 되겠네. 그래서 조동사 다음에 possessor라는 주어가 나오고 당연히 어디야 될 무슨 자리? 원형의 자리가 나와야 되니까 2번도 위화감 없이 잘 쓰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직 그 정보가 반복될 때에만 그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turn the fact, 사실을 that 어떤 사실, he knows, 그가 알고 있는 뭔가를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into 뭐로 바꿔? something socially valuable like social recognition, prestige, notoriety 이런 여러 가지 형태와 같은 가치 있는 무언가로서 바꾸게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해석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 뭐 부사, only 플러스 부사가 절이 강조되면서 조동사, 도치 일어났다는 거 그것만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차라리 himself 같은 거에 이렇게 제기대명사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참 감사하지 않아? 무슨 얘기냐면
저 제기대명사에 대조될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힘이야, 힘, 얘들아. 목적격에 밑줄을 쳐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목적격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선행명사에 남자명사가 있는지만 확인하고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이제 힘 셀프가 정답인데 힘으로 해놓는 경우가 있어. 그때 여러분들이 제기대명사를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근데 차라리 이렇게 힘 셀프라고 써져 있으면 너무 감사하죠. 제기대명사 확인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저 제기대명사를 목적으로 쓰고 있는 동사를 빨리 찾아줘야 돼. 그래서 그 동사의 주어를 보시고 걔랑 같은지를 보셔야 되겠지. 얘들아, 주중수업 때 했던 거 기억나? 오제의 여정? 마법사가 주는 건데 그의 목적어가 제기대명사로 쓰지 않는 이유가 맨 앞에 있는 주어랑, 아니야, 이게 말로 설명하면 안 되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위저드라는 목적어의 목적격보의 동사의 목적어가 them이었는데, 그건 보면서 가셔야 되겠죠. 주중수업 들으셨던 친구들은 아마 그때 제기대명사 themselves가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제기대명사의 동사를 빨리 찾아서 그 주어와 동일 조건인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는 정보를 계속 갖고 있는 한, 자기 스스로란 뜻이니까 위화감도 없고요. 그죠? 그럼 우월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거죠. 자, 4번입니다. 별표. 이것도 실제 나왔던, 우리 구문에 나왔던 문장이었거든. 이때도 여러분들 이해시키는데 조금 힘들었었어. 봐봐. 먼저 가볼게. 자, 여기서부터 문장 시작이거든. 4번의 시작. 알고는 있는 것이, not telling. 집중! 알고는 있는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does not give him. 그에게 주지 못해. 뭐를? 그러한 우월감이라는 걸 주지 못해. 우월감이라는 명사 뒷자리에 첫째 that이 있습니다. 그럼 that은 뭐란 얘기야? 형용사란 얘기야. 그럼 니네 머릿속에 기대해야 될 건 완전한 문장이나 불완전한 문장이나 어쨌든 문장을 기대해야 돼. 고개 들어봐. 헤이! 불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 공통으로 꼭 있어야 될 품사가 있어. 걔가 누구지? 불완전해도 걔를 문장이라고 불러. 왜? 뭐는 있으니까? 동사는 있으니까. 우리가 동사를 찾아야 돼. 어쨌든. 자, 첫째. 형용사 that의 첫 번째 so to say의 부사입니다. 부사. 말하자면 렌틀리 부사가 contained. 동사 나왔다. 이 뒤에 동사가 나왔네. 그럼 관계, 주격관계 대명사인가 싶어서 봤더니,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that 뒤에 얘를 동사로 보실 거라면 과거 동사로 봤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니네가 말해봐. 과거 동사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시제만 바뀌었지? 현재형에 과거형이잖아. 그러니까 능동이야. 그치? 그러면 contained 뒤에는 뭘 기대해야 된다는 거야? 능동태니까 목적어를 기대해야 돼. 명사를. 그치? 근데 이 전치사 명사를 보셨다면 얘 동사 아니구나. 뭐구나? PP구나. 자, 다시. 대시 형용사가 될 조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뭘 찾아야 된다고? 주어 동사나 동사를 찾아야 될 거야. 그치? 맞지? 동사는 꼭 있어야 되니까. 불완전한 문장이든 완전한 문장이든 동사를 꼭 찾아야 돼. 아직 동사 찾았어? 못 찾았어? 못 찾았어. 말하자면 잠재적으로 비밀 속에 포함돼 완전히 실현화시키는 그 자체를 only 했다. moment of disclosure. 엄마 문장 끝났네? that 뒤에 문장을 4번을 제외하고 문장 속에 동사로 쓸만한, 아니 저 ing조차도 4번의 ing조차도 동사로 쓸만한 애가 있어 없어? 없다고. 그럼 that은 형용사 역할을 못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뭘로 바꿔줘야 돼? actualizing을. 얘도 동사가 아니었으니까, contained 동사가 아니었으니까 얘를 뭘로 바꿔줘? 본동사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치? 뒤에 목적어 itself 있는 거 보니까 능동의 형태로 바꿔주면 되겠다. 그치? 어떻게? actualizes. 그치? 그 자체, 우월감을 실현화시킬 수 있는, 완전히 실현화시킬 수 있는, 언제? 폭로의 순간에 실현화시킬 수 있는 그 우월감이라는 걸 주지 못해. 왜? 알고는 있는데 말을 안 하잖아. 내가 비밀이라는 걸, 남의 사, 기본 개인사를 내가 알고 있어. 근데 말하지 않잖아? 우월감이라는 게 뭐야? 야, 나 니네 모르는 이 정보 알고 있어. 이게 우월감이잖아. 그치? 이걸 말하지 않으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비밀스러운. 폭로의 순간에 그 우월감 자체가 실현화될 수 있는 그 우월감의 느낌이 말하지 않으면 주지 못할 거야. 이 얘기인 거야. 됐습니까? 자, 핵심은 이거야. 우리가 어법이니까 요 대세 형용사, 즉 superiority라는 명사 뒤에 있는 이 형용사 뒤에 수식어구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동사가 없기 때문에 얘가 그 본동사를 해줘야 한다는 게 이 4번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이었고요.
5번은 얘들아 여러분들이 좀 허우적대다 틀린 친구들이 많지 않았을까 쌤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whose가 얘들아 어법 문제로 나올 수 있는 포인트 이렇게만 생각하자. 첫 번째 의문사가 있고요. 두 번째 관계대명사가 있습니다. 근데 의문사로 물어보든 관계대명사로 물어보든 어쨌든 앞에 선행사가 있다 없다 차이가 있을 뿐 명사가 있다 없다 차이만 있을 뿐 뒤에 에이 여기 잘 봐. 명사 소유격이다 보니까 항상 뒤에 뭐가 와줘야 돼? 명사가 나오고 나서 불완전한 구조의 형태를 띄어야 된다는 거. 이 구조가 맞는지만 판단해 주시면 돼. who's friends라는 명사 뒤에 he presented라는 동사 보셨으면 맞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구조로 이제 풀어주는 문제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 수 아니 4번은 꽤 어려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8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어법 하면서 조금 힘들었을 거야. 그치? 자, 어법은 8번은 그래도 많이 어우 거의 다 맞으셨네. 8번, 9번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럼 자 좀만 힘내서 봅시다. 자, 첫 번째 comes에 밑줄이 쳤어요. 일반 동사에 s가 붙었다는 건 딱 하나야. 뭡니까? 수일치입니다. 수일치. 오케이? 주어 잘 판단하셔라. 그래서 애들이 some of만 보면 흥분하는 친구 있어. 단수 복수? some of 단수 복수? 둘 다 된다. 알겠니? some이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복수적 어떤 뉘앙스가 있잖아. 아니야. 알겠니? 우리 some도 그렇고 이것도 쌤이 몇 번째 쓰니 그지? any도 그렇고 몇몇 퍼센트도 그렇고 분수도 그렇고 심지어 half도 그렇고 뭐 전부도 그렇고 아무것도 없는 것도 그렇고 할 거 없이 전부 다 이 뒤에 of 뒤에 있는 명사의 수량을 나타내는 아이들이거든. 그러니까 수량이 수일치의 대상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요 뒤에 있는 명사가 가산, 셀 수 있는 없는 다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 대량 수일치를 해주셔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컴스의 수일치의 대상은 누구였어? evidence였죠. evidence. 그지? 이렇게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2번도 어렵지 않았죠? 접속사 뒤에 ing가 있다. 쭉 가다 보니까 컴마 찍고 주어동사 앞에 있구나. 주어동사 앞에 있는 ing는 뭐다? 분사구문이다. 그치? 분사구문이 접속사가 생략이 안 된 채로 ing로 나와 있는 거고 분사구문의 ing가 상징하는 건 능동이잖아. 그러면 능동의 목적어가 있는 것까지 확인해 주셨다면 그냥 넘어가도 되지. 그치?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 능동의 여부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거까지만 보시다. 근데 4번 문제가 원체 쉬웠기 때문에 사실 그치? 4번 한번 보시게 되면 첫 번째 no라는 동사 뒷자리에 목적어줄로 썼다는 게 먼저 판단이 돼야 돼 얘들아. 이게 먼저 자리가 판단이 이루어진 다음에 오케이 그러면 how부터 어디까지니? 따지고 보면 좀 더 right hand 뭐 여기까지니? 뭐 원체 길기도 했네요. 그렇죠? 근데 간단하게 보이셔야 될 게 의, 주, 동을 보셨다면 그치? how라는 의문사가 단독적으로 어떻게도 되지만 이 자리에 형용사, 부사도 올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그 형용사다 부사다를 결정하는 건 누구다? 뒤에 있는 이 동사다. 이 형식 동사냐? 그 외의 일반 동사냐? 그걸 판단해 주신다면 비동사 are이란 얘기는 결국 보어가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정답은 형용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되셔서 4번 찍으셨으면 아주 잘하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closely는 부사니까 ly를 빼서 형용사 close, 가까운의 의미로서 적용시키시면 되겠죠. 그때 how는 어떻게가 아니라 얼마나입니다. 또 하나 볼게요. The beginners and the intermediate. 초급자나 중급자 학생들이 가질지 몰라. crude representation. crude가 뭐냐면 여기 투박한이라고 나왔네. 우리 crude oil을 하면 뭐야? 그 석유 원유를 crude oil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순수한 이런 느낌도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의역을 하기 때문에 그 순수함은 투박함을 얘기하는 거죠. 지식적인 면에서. 이 어떤 투박한 representation, 어떤 표현, 음악의 표현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명사 역시 뒷자리 대시니까 뭐 팁은 전에부터 말씀드렸지만 대시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확신이 쓰셨으면 위치상 형용사 역할이라는 확신이 쓰셨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내신 때나 이걸 바꿔라 어째라 하지. 그지? 모의고사 때는 맞다 틀리다만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맞게 쓰였구나.
동사가 바로 나온 거니까 뭐구나? 주격관계 대명사이구나. 판단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정답 그래서 4번. 선생님이 뭐 정답률이 이렇게 높은데도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당연하죠. 뭐 5개 그 포인트가 다른 형태로 또 질문이 나와서 틀리게도 낼 수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곱씹어 보실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어법 같은 경우는. 자, 1번부터 볼게요. 9번도 뭐 이제 거의 다 맞으셨으니까 간단한 설명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는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뭘요? 또 명사절 나왔다 얘들아. 의주동 나왔네. 그치? 꼭 what은 불완전한 문장 나와도 되니까 의동이 나와도 됩니다. 환자들이 생명을 위해 삶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 와 또는 어떤 질병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지. 그럼 여기에서 그들에 해당하는 선행명사는 누구야? patient구나. 요것만 판단하시면 그냥 끝납니다. 그렇죠? 1번 같은 경우는. 대명사라는 건 첫째 대신 쓴 명사의 대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만 보시면 되니까. 2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 문제 헤드 PP는 헤드 PP 밑줄은 딱 하나밖에 없지 않아? 뭐? 시제일치. 주원아. 아이 좀 목 좀 펴. 안 돼. 헤드 PP의 기본적인 형태는 뭐야 얘들아? 시제야 시제. 뭐?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과거. 그치?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헤드 PP가 질문할 요소는. 그럼 뭘 찾아야 돼? 먼저 일어난 과거를 벌써 말하고 있으니까 그 기준이 될 과거를 찾아주시면 돼. 그게 동사의 형태든 부사의 형태든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한때는 어느 날 그가 결론을 지었어. 네디아라고. 그 환자가 골프 코스를 가로질러 걸어갔었다라고. 의사에게 오는 길에. 오케이? 그럼 여기 걸어갔다라는 시점을 기준 지을 수 있는 기준 시점이 있었네. 누구? 결론 지었다네. 그치? 그럼 결론 지었다라는 건 그 사람이 골프 코스를 걸어간 뒤에 그렇게 했다고 결론 지은 거니까 먼저 일어난 게 걸어간 거고 그걸 결론 지은 게 그 다음 시점이네. 그치?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기준 시점을 확인하셨다면 헤드워크도 맞게 쓰였구나. 시제의 차이를 두었으니까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3번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 좀 이제 나올 때마다 헷갈려 하실까봐 이 얘기는 한 번 더 할게. 자, 봐. what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돼. 그치? 우리가 이건 간단하게 말해주고 싶어도 콜이라는 동사가 원체 좀 특이한 동사다 보니까 what은 전체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 주셔야 됩니다. 그 특징은 주어가 없이 동사부터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과 주어 동사는인데 목적어나 보어가 빠진 소위 이걸 우리가 불완전한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what입니다. 근데 그때 나타난 동사는 우리가 뭐라고 하셔야 돼? PP로 보시면 안 돼. 걔는 본동사니까. 됐어?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 첫 번째.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근데 그 다음 이제 콜이라는 동사를 이해해줘야 돼. 콜이라는 동사 이제 아실 친구들은 이제 많이 아시죠? 뭡니까? 오형식 동사 패턴으로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를 연달아 쓸 수 당연히 있겠죠. 근데 목적어는 품사가 당연히 명사일 거고 목적격 보어는 이제 명사와 형용사가 둘 다 나올 수 있는데 보통 콜이라는 동사는 명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A를 B라고 부르다라는 표현으로서 많이 쓰죠. 이게 뭐 할 때야? 능동태일 때 이렇게 쓰는 거야.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라고 부른다. 오케이? 근데 우리 수동 입장으로서 봤을 때 수동 입장은 목적어가 주어로 빠져서 목적어가 없는 대상이니까 콜드로 쓰였을 때는 목적어 없이 뭐만 쓰여? B라는 목적격 보어만 써야 될 거야. 그러면 콜드 뒤에 나올 수 있는 품사는 두 가지네. 뭡니까? 명사 하나, 형용사 하나 또는 알겠지? 둘 중 하나만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니네가 what 뒤에 보고 계신 주어 동사의 이 콜드가 능동태라는 걸 먼저 아셔야 돼. 오케이? 그래야 이게 불완전하다라는 이해가 생기는 거야. 오케이? 다시 what 뒤에 he called의 called는 과거 동사였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능동태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목적도 명사 몇 개? 2개가 전개되셔야 돼. 그치? 근데 Bell's every tricks of spotting details라는 길기만 길었지 결국 얘는 명사 덩어리 하나였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명사의 패턴이 목적어로서 나오지 않았고 명사가 하나 딱 나왔다는 건 뭘 의미한다고? 보어 하나 나온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능동태인데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명사 하나인 B만 나왔네? A가 빠졌으니까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다.
쌤이 지금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드린 거야. 오케이? what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고 콜에 대한 이해도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또 cold는 ed가 붙었기 때문에 과거 동사 모양과 과거 분사 수동 모양이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그 판단이 세워지셔야 돼. 먼저. 알겠지? 그걸 자유롭게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셔야 아, 얘는 수동이니까 명사 하나. 얘는 지금 능동으로 쓰였으니까 두 개. 근데 하나밖에 안 나왔네? 그럼 불완전한 문장. 이게 자유롭게 돌아다니셔야 돼. 오케이? 4번도 맞게, 3번도 맞게 쓰인 거죠. 자, 4번, 5번 보시게 되면 비슷한 패턴이었어. 누구? 사역동사 made를 써서 그렇거든. 자, 봐. 첫 번째, 뭐 이런 캐릭터를 만들었다라는 얘기였어. 그래서 후부터 이 캐릭터는 만들었지. 뭐? 젊은 의사인 어슬 커넌 도일이라는 사람을 동격이야. 여기 동격. 뭐하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오케이. 그러면 make 사역동사 뒤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밑줄이 쳐져 있는 거니까 형용사 위화가 없다. 이건 뭐 쉽게 넘어갈 수 있겠고. 5번인데 얘들아. 5번. 첫 번째. 프로페서를 수식하고 있는 made절의 사역동사의 목적 보어가 컴플렉스 다이어그노스가 동사 원형이었죠. 여기까지가 이제 수식어였습니다. 즉 가장 복잡한 진단을 엄청 기초적으로 보이게 만들었던 그 교수가 Inspiration for Fiction's Greatest Detective, Sherlock Holmes. 소설 속 가장 유명한 탐정인 셜록 홈즈라는 소설의 영감이 되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필요한 자리 무슨 자리? 본동사 자리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저 쓰임을 본동사로 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사역동사 패턴이었다. 그래서 becoming을 과거니까 became으로 바꿔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 5번. 어법은 얘들아, 글쎄 3학년 니네가 이제 내년 3학년에 올라갔을 때도 이제 계속 봐야 돼. 어법이라는 거. 그러니까 놓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를 위해서 진짜 애를 써라가 아니야, 결코. 알겠지? 지금처럼 놓지 않으면서 조금씩 이 패턴들을 계속 보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놓지 않으실 거야. 자,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 될지 몰라서, 물론 내신 끝나고 아마 한두 타임 정도는 쌤이랑 할 거야. 근데 고3 겨울방학 되기 전까지는 아마 한 주, 두 주 정도 할 건데, 글쎄 그때도 또 다른 어법 문제 준비하겠지만, 혹시라도 마지막 수업이 내신, 또 이렇게 마지막이라고 하면 또 이렇게, 오늘 고3 종강했어, 얘들아. 오늘 고3 종강했어. 니네 선배들 여기 위에서 종강했어, 오늘. 이제 결전의 날만 남았습니다. 이제 10월 다 끝났으니까 이제 한 15일, 16일 아닌가? 더 남았나? 20일 가까이 남았죠. 14일 시험이지? 수능이 아마 그럴 겁니다. 쌤 뭐 하랬지? 니네 빨리, 니네 저거 안 해? 막 새벽에 응원하는 거 안 해? 선배들? 각 학교마다? 하는 학교 있어? 평촌에? 관양도에? 했었었어? 올해는 안 했었을 거야? 무슨 소리야? 1학년 때 했어. 1학년 때 했다. 그럼 올해도 하겠네. 학생회 뭐 없어? 그런 친구들? 그런 거 하잖아. 남고는 막 이런 거 하잖아. 졸라 무섭게. 선배들 막 위압감 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 막 지네들끼리 나 아직도 기억나. 초록색 테이프 붙여놓고 그 안에서 여기 정의여고 어디 여고 애들도 막 오고 막 하는. 여고는 여자들만 가는 겁니다. 안양에 여고가 있나? 안양여고. 양명여고. 그렇구나. 여고는 여자들만 들어가는 겁니다. 니네랑은 올해는 상관없지만. 소집일 같은 거 꼭 참석하셔야 돼요, 내년에. 그런 거 놓치실 친구는 없겠지만. 내 자리가 어딘지 보고, 그렇게 하셔야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음날 지도 보고, 이거 큰일 납니다. 예행 연습이 되어 있어야 돼. 앉아도 보고, 앉아서 의자 이렇게 흔들거리나 이렇게, 이런 것도 좀 예민하게 하고, 사인펜, 컴퓨터용 사인펜 2자루 이상씩 준비 꼭 하고, 2자루 다 나오는지 확인하고. 왜 이런 기초적인 얘기를 하냐면, 실수하는 친구들 비일비재합니다, 진짜. 나는 예전에 예전에 얘기했었지. 큰 학원에 있을 때 새벽 5시에 모여가지고, 애들 응원한다고, 메가스터디 로고 박힌 칫솔 치약, 화이트 이런 거, 수정 테이프, 그런 거 해가지고
비닐봉지에 막 한 보따리 넣어가지고 막 시험 잘 봐요. 시험 잘 봐요. 파란색 모자 쓰고 메가스터디 모자 쓰고 무슨 뭐 상품 파는 사람. 그게 뭐야? 그 수험생들한테 시험 잘 보라고 수정 테이프 주면서 거기에 메가 로고가 딱 박혀 있어. 그럼 뭘 의미하는 거야? 재수는 메가 응원은 하지만 혹시 안 되면 여기로 와. 거의 뭐 그 수준이잖아. 그치? 나쁜 대기업 같은 놈들. 그치? 자, 어쨌든. 뭐 나중 얘기인데. 그래서 니네 11월 14일 되면 그때 뭐 요즘 뭐 춥지도 않더라. 뭐 수능 한파 이런 것도 없더라. 추워봤자 뭐 그냥 뭐야. 뭐 얇은 오리털 잠바 하나 걸치고 가면 춥지는 않을 겁니다. 가서 니네 각 학교에서 저기 한다. 혹시 뭐 응원도 하고 뭐 그런 거 분위기를 좀 봤으면 좋겠어. 분위기. 니네가 내년에 이맘때쯤에 수능을 볼 텐데 내 선배들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나. 그 표정도 좀 보시고 분위기도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느낌이 달라 얘들아. 그 응원 가보신 친구들은 알겠지만 가서 뭐 응원하지 마시고 가서 한번 보기만 하세요. 자, 갑시다. 마지막. 그래서 쌤이 이제 얼마 전 시험입니다. 이게 얼마 전 10월 모의고사 봤던 거 교육청 시험 고3 거 그대로 갖다 쌤이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 낸 문제니까 진짜 최근 낸 문제니까 한번 같이 볼게요. 자, loosely의 밑줄이 쳐져 있고요. 문장 시작은 여기네요. 그렇죠? They may use 그들은 commits 행성을 뭐로써 stepping stones 디딤돌로서 사용할지 몰라. 그 디딤돌의 일부가 느슨하게 엮여져 있어요. be bound야. bind의 pp형. 그래서 loosely가 pp를 지금 꾸며주고 있죠. 부사가 pp 꾸며주고 있는 건 전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렇죠? 동사구를 pp 꾸며주고 있으니까 동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부사 잘 꾸미고 있습니다. 1번 어려운 게 아니었고 10번 보시면 오답률이 얘들아 3, 4, 5번에 많이 배치되어 있죠. 2번 한번 보시게 되면 인터스텔라부터야. 인터스텔라 이동. 스텔라가 별이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인터가 간격이잖아. 그러니까 별과 별 사이를 얘기합니다. 오케이? 이 성간의 이동, 별과 별의 이동은 의존해야 될 거야. 아직 상상되지 못한 기술들. 뭘 위한 기술? 뭐 driving ships. ship은 여기서 배가 아니라 뭐 우주선이 되겠죠. 그렇죠? 우주선을 운전하는 것과 같은 또 for maintaining sustainable environment. 그러니까 유지 가능한 환경을 또 유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술 and for putting humans를 into hibernation으로서 놓을 수 있는 기술. 즉 기술 for 명사, for 명사 그리고 for 명사가 지금 뭐야? 병렬되고 있었고 last는 우리가 동사로서 무슨 뜻이니? 마지막 아니야. 얘 동사로 뭐니? 지속되다라는 뜻이지. 그지? 그러니까 전치사 into 뒤에 hibernation이라는 동면이라는 명사 뒷자리에 동사가 있게 돼버리면 주어 동사가 되니까 전치사 뒤에 절이 생긴 꼴이 되는 거야. 말이 안 되지. 그치? 그럼 뭘 해줘야 돼? 수세기 동안 지속될 수 있는 동면이니까 수식어로 바꿔줘야 돼. 누구로 바꿔주는 게 제일 좋겠니? last 지속되다는 자동사기 때문에 pp 형태로 쓸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세기 동안을 지속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hibernation. 이 동면 같은 것들을 놓을 수 있는 아직 상상되지 못한 기술로서 의존될 것입니다. 이런 거죠. 그 인터스텔라 영화 봤어요? 그게 아마 지금 한 10년 됐을 거예요. 그 영화 벌써. 보신 친구 아시겠지만 너무 재밌어요. 난 문과인데도 재밌어. 막 이과 용어가 난무합니다. 뭐 상대성이 이론에 뭐 여기에서의 뭐 1시간이 저기에서 뭐 하루고 뭐 이런 게 있어.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근데 내가 그거 한 10번은 봤거든? 10번 봐도 못 알아듣겠어.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그 영화의 진짜 주제는 뭐야? 결국 아빠의 그 5차원 속에서의 모스보 전달을 과거에 딸이 그걸 받아줬고 방정식을 발견해 뭐 쿠퍼의 뭐를 만들어요. 나 많이 본 거 티 나지, 그지? 그걸 만들어. 쿠퍼의 세상을 만들어. 지구를 구한 거지. 그리고 아빠가 돌아온다고 우주로 떠났어. 근데 아빠는 항상 이런 동면을 취해. 저별까지 가는데 막 수십 년이 걸려. 지구의 시간으로. 그러니까
어디 뭐 기계 같은 데 들어가서 잠자고 일어나면 그대로 그 나이 그대로 수십 년이 지나 있는데 그대로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그 상태를 또 연구하고만 하는 건데 돌아왔어. 근데 그 어떻게 돌아왔는지는 그걸로서는 아직 기술이 없으니까 설명을 못 하겠지. 그래서 돌아왔는데 딸이 만들어 오는 세상 속에서 눈을 떠보니까 회복이 됐어. 그래서 딸이 있대. 쿠퍼 딸이 자기 딸이 있대. 딱 가보니까 백발의 할머니가 된 거야. 수십 명의 가족들과 함께. 그러니까 그 아빠는 그대로인데 그 떠났을 때 나이 거의 그대로인데 저기만 나이인데 너무 재밌습니다. 인터스텔라. 나 봐도 혹시라도 뭐 아마 집에 USB 어딘가에 그 7.4기가짜리가 있을 거야. 필요하신 친구 말씀하세요. 공범이 되셔야죠. 자, 봅시다. 그래서 성간의 여정이요. 그래서 얘 정답 2번이었습니다. 그렇죠? 수식어가 필요하다. 성간의 여정은요. 의존해야 될 거야. 뭐에? 그룹의 존재도 있어야 돼. 뭐 해줄 수 있는? 얘들아, 윌링이 품사가 뭐니 얘들아? 윌링? 기꺼이 뭐뭐 하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be willing to가 기꺼이 뭐뭐 하다 동사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willing 자체는 형용사로서 그룹을 꾸며줍니다. willing과 함께 쓰일 준동사는 누구야?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be willing to 부정사랑 같이 써야 돼. 그래서 기꺼이 위험을 감수해줄 그룹의 존재도 있어야 돼. 어떤 위험? 길고 위험한 어떤 항해. Literal no hope of returning. 되돌아올 거라는 어떤 기대 같은 바람 같은 것들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해. 그치? 그런 것들에 같이 위험을 감수해줄 그룹도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willing 뒤에 쓴 준동사, 투부정사 아주 잘 썼습니다. 핵심 오늘 이겁니다. 4번. 애들이 4번에서 오답률이 거의 얘들아 지금 정답과 이거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게 아니라 실제 EBS 기준으로 쌤이 오답률을 적어 놓은 겁니다. 정답률과 똑같죠 지금? 4번 보기 하나 따위가. 그지? 그래서 요 구문을 여러분들 잘 캐치를 하셔야 이게 보이지 않으셨을까라는 건데 우리 요거 it takes 다음에 시간, 돈, 노력 이런 거 나오게 노력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우리 이거 해석 어떻게 하지? 시간, 돈, 노력이 들어요. 뭐 하는데? 투부정사 하는데 이만큼의 시간, 돈, 노력이 들어요. 라는 표현이잖아. 그치? 그래서 요 구문에다가 앞에 요 takes의 목적어 하나를 더 추가해서 우리 흔히 take A, B 투부정사 하면 A가 투동사 하는데 B가 들다란 뜻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뭐 하나 추가가 목적어에 하나 추가가 이 투부정사의 대상이 되는 거지. 행위자 대상. 오케이? 그래서 요 구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보이실 거야. 오케이? 볼게. It would take. 이게 it takes죠? It would take. 걸릴 것이다. 뭐가? 얘가 여기에 해당하는 목적어입니다. A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어렵게 보지 않으셔도 될 게 그래 이렇게 단순하게 진짜 spaceship이라는 명사 뒤에 ing니까 분사다. 그지? 이 단면적인 부분만 이해하셨어도 이걸 틀릴 이유가 사실 없어야 할 텐데 라는 개인적 생각. 빛의 속도의 약 1%로 운행을 하는 우주선이 400년이 걸릴 것입니다. 뭐 하는데? To reach the 어디에? 저 알파 센트 어디에 저거? 저 시스템에 도달하는 데까지 약 400년 이상이 걸리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구문상 틀린 거 전혀 없고 지금 traveling이 나타내고 있는 건 이 목적어를 꾸며주는 분사 자리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위화값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잘 보시면 되는 거였고 5번은 간단하게 풀릴 수 있는 문제. 봐봐. 5번도 그들도 정착할 수 있어. 그 별의 체계에 뭐를 통해 밀키웨이 하면 은하수를 얘기합니다. 은하수 전체의 그 별의 시스템에 정착하게 돼. 몇 년 동안? 이게 한 1억 년 되죠? 1억 년? 한 1억 년 내에 그 은하수 전체 별의 시스템을 다 정착할 수 있게 돼. 그래서 이 1억 년을 받은 게 위치였거든? 앞 내용을 봐주셔도 되겠지만 이 1억 년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1억 년이 선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1억 년은 숫자니까 when으로 쓰면 안 되나요? 근데 누가 봐도 지금 which 다음에 뭐가 없어. 주어가 빠진 동사부터 나온 불완전한 문장이잖아. 그치? 그래서 which도 맞게 쓰였구나 라는 판단이 설 수 있어야 되겠죠. 그 1억 년이라는 시간은 단지 약간 좀 길어. 뭐보다? span of 시간의 경과보다 좀 더 길어. 누구?
다이너소어가 지구를 지배했을 시기의 어떤 그 시간의 경과보다 조금 더 긴 시간인 1억 년 내에 그 밀키웨이 전부를 다 정착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 불완전한 문장 맞게 쓰였구나 까지 해서 오늘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 먼저 다 끝난 친구부터 먼저 체크